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모임 인원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되는데 일부 다중 이용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명에서 1,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유흥가를 중심으로 헬로윈 파티를 즐기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추가 확산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재난지원금을 30에서 50만 원은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를 뒷받침할 메머드급의 원팀 선대위는 민주당 의원 169명이 참여해 내일 출범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돼 나흘 뒤인 오는 5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 경기 남부와 충북,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일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도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배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방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일단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좀 많이 돼요. 재료도 많이 준비하고 인력도 좀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한데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친구들이랑 못 만나고 집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대학교의 친구들도 같이 보고 교수님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 기대감이 됩니다. 감염 위험이 큰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 가려면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이 명시된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정규 종교 활동은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절반이 입장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동향을 주시하며 12월 13일부터 2단계로 100인 이상 행사 허용을, 내년 1월 24일부터 3단계로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오랜 기간 발이 묶여있던 군 장병의 평일 외출과 면회가 허용됩니다. 군은 위험도를 평가해 외출과 외박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군 장병의 평일 외출과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면회객은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고 군 장병은 백신 접종 여부를 불문하고 면회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을 만나지 못한 장병들의 고립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외박은 당분간 제한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때 추진하다 무산된 영내 노마스크 시행은 이번 시행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을 통해 돌파 감염과 아슬아슬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과 간부들로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은 내일부터 군 병원 의료진 3천여 명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내년 1월에서 2월 전 장병 50여만 명에 대해서도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둔 어제 헬로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서울 곳곳엔 들뜬 마음으로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 확산의 마지막 고비로 떠오른 주말 밤, 방역당국은 집중 단속에 나섰고 곳곳에서 업주들과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은 서울 홍대거리. 말을 타고 도로를 누비는가 하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복장의 시민들이 골목골목에 가득합니다. 기분도 낼 겸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곳에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이자 위드 코로나 하루 전이었던 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기대에 시민뿐 아니라 상인들 역시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크고 있습니다. 매출 많이 영향이 있었고요. 또 이제부터는 또 전에 못한 거 많이 커버하려고. 하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는 등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방역당국은 일제히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에 소리치며 항의하는 업주는 물론 일반 음식점인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클럽처럼 영업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춤추러 가게는 아닌데 누가 들어도 밖에서 보면은 지금 엄청 그 춤추는 음악들과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놓으셨잖아요. 합동 단속 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춤추기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등 7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며 거리 위 시민들은 밤 10시 전후로 해산했지만 서울시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 내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285명 많은 1,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 18일 접종 예약을 시작한 12에서 15세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 추가 접종 대상도 확대됩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지금 안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1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항공 운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전북 동부에도 안개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평은 가시거리 70m로 앞도 안개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현재 지도를 보시면 오늘 대기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충북 지역에는 오늘 종일 나쁨, 또 충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충남과 경기 남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탁한 공기는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충남 남부와 또 호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8도, 광주 10.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 20도, 창원 22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누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중도 확장성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도 화두가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인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을 본선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님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격하자 윤석열 후보는 통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고발 사주 문건 의혹, 윤석열 후보 책임 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서로에게 했던 역겹다는 말과 빈 깡통이라는 표현에 대해 과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검사 출신 세 분이 계시고 경제를 정말 평생 동안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중도 확장성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업적에 대해서 이미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땀이 나서 몸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구원투수를 벤치로 앉히겠습니까? 모두 10차례의 토론을 끝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행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모두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를 오는 5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은 야권의 대선 가도의 새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 중도하차했고 2017년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지만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첫날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신경전이란 평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안 대표 출마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됐고요. 예.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는 좀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연대를 추진하겠다.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제각각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양보했던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대선 가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치고 달아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운전한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동승했던 두 여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고급 외제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얼굴부터 치이는데? 잠시 뒤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려다 다시 붙잡힙니다. 그젯밤 10시 40분쯤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이 남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도 치고 그랬어요, 저를. 저기 앞에서부터 경찰 매달린 채로 끌고 왔어요. 남성은 이렇게 길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해둔 채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태영입니다.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현역 특전사 중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중사는 어제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여의도동의 한 건물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사를 체포해 육군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일본 도쿄 전철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쯤 도쿄도 조후시를 달리던 게이오센 전철에서 20대 남성의 범행으로 승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영화 배트맨 악당 조커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헬로윈 복장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해당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 석탄 발전 전면 폐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는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기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마에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노후 석탄 발전소 8기를 폐쇄했고 연내 2기를 추가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주제인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린 공적개발 원조 ODA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시작 전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 진행된 정상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불참해 비공개 회담설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필참 일정이 아니라 G20 회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로마에서 개최하는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이탈리아 로마에서 3박 4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했습니다. 로마에 이어 글래스고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가기 전 SNS를 통해 교황이 기꺼이 방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 것이라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유권자들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을 일단 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수 있는 절대 안정다수 의석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관심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시험대를 통과했습니다. 4년여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총 465석 중 절대안정 다수 의석이라 불리는 261석을 확보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절대안정 다수 의석은 일본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며 상임위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최소 의석으로 여겨집니다. 与党で過半数、これは確実ではないかという声が強いようですので、もしそうであるならば、これはこの選挙において一つの信任をいただいたと受け止めています。 자민당 단독 의석수는 중의원 해산 시점보다 15석이 줄었습니다.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의석수는 총 293석으로 전체의 60%를 조금 넘겼습니다. 자민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지지율 급락을 겪으며 단독 과반 확보도 어렵다는 전망 속에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관계에는 일단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2차 시험격인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갈등 현안을 두고 강경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온 오프라인 행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코로나19로 한동안 뜸했던 매장에 모처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은 물론 겨울을 맞아 가죽 점퍼도 살펴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발맞춰 30%에서 40%, 일부 품목은 70%까지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되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회복된다고 해서 오랜만에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행사 같은 거에도 구경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2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가 필요한 때라며 일상경제 회복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기업들의 통큰 할인,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공급을 늘리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불씨를 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나 홍보가 어려워진 경찰과 법조인이 가상세계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역별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아바타가 BTS 춤을 춥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계가 만든 가상현실 외사 경찰 월드입니다. 세계 각국 이용자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QR코드를 찍으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계단을 올라 2층 세미나실에 모인 경찰들은 지역별 상황을 공유합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어린 자녀들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한 학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베트남, 미얀마, 우즈벡 등 685명의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경찰서의 역사나 신종 범죄에 대한 자료 역시 게임 속 전시물로 친숙하게 전달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 활동을 하는 확장된 가상세계입니다. 한 법률사무소는 이곳에서 매주 1시간씩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의 사무실과 꼭 닮은 가상의 회의실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비방 목적이고 또 사실적시 표현이 있다면 형사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이 친숙한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홍보 활동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오징어 게임이 대세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출몰했다고 하는데 각 나라의 헬로윈 모습을 이동석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헬로윈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만화 캐릭터부터 자판기 모형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축제를 즐깁니다. 이번 헬로윈 축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건 다름 아닌 오징어 게임 복장이었습니다. 因为它里面有很多很恐怖的画面，对吧？然后里面游戏也都很恐怖。 홍콩의 헬로윈 축제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대세였습니다. 거리에는 귀신 복장을 한 시민들이 가득한 가운데 역시 오징어 게임 복장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이처럼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실감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드라마의 폭력성을 문제 삼으며 헬로윈 복장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Coming to school and playing squid games on the playground. It's never appropriate to play at harming one another, and that really is the sort of guiding principle here.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만큼 폭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심슨 가족이란 미국 만화 익숙하실 텐데요. 머리 높이까지 키가 2m를 훌쩍 넘는 아내 마지 심슨은 전통적으로 헬로윈데이의 인기 캐릭터입니다. 여기 만화와 똑 닮은 헤어스타일에 도전한 여성이 있습니다. 헬로윈을 맞아 마지 심슨을 재현해보고 싶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여성.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녀는 기존에 판매되는 가발이 너무 낮다는 생각에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쳐 완성된 가발 어땠느냐고요? 착용할 때부터 만만치 않았고요. 자꾸만 기우는 바람에 두 손으로 받치고 다니는 건 예사. 문을 하나 넘을 때도 스쿼트 자세로 지나야 했습니다. 만약 마지 심슨이 실존한다면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라네요. 한쪽에서 헬로윈데이를 즐기는 이 기간이 멕시코에선 아주 중요한 명절이기도 한데요. 떠나보낸 이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벽에 커다란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그 앞엔 꽃들과 함께 촛불과 꽃무늬가 그려진 해골 모형도 자리했군요. 이곳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기억박물관입니다. 매년 10월 말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죽은 자의 날을 맞아 증오범죄에 희생당한 성소수자를 추모하는 재단이 마련된 겁니다. 2019년에만 이런 범죄의 희생자가 117명이나 됐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엔 멕시코와 가까운 쿠바로 안내합니다. 코로나19로 인적이 끊기자 오히려 더 활기를 띠는 곳이 있다는데요. 한 동물원으로 가보시죠. 수도 아바나의 국립동물원. 어미에게 장난치는 귀여운 새끼 표범이 보이는데요. 희귀종인 어린 벵골 호랑이들도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단란한 기린과 얼룩말 가족에게서도 화기애애함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그도 그럴 게 최근 10마리 이상의 새끼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이 차단되자 역설적으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고요. 모두 뜻밖의 선물에 기뻐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광주는 가시거리가 60m, 증평은 70m로 가까운 거리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끗한 공기가 11월을 맞이하면 좋으련만 대기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충북은 종일 나쁨, 또 충남과 경기 남부, 전북에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충남 남부와 또 호남 일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10.5도, 광주는 10.9도, 창원은 10.3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광주는 20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아서 건강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가는 길마다 형형색색 단풍이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인지 단풍을 가까이서 느껴보고자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산악사고도 최고 건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험한 산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리한 등산로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서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119 신고 앱을 미리 설치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점 건조해지는 요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물은 소지하지 않고 등산해야겠죠? 또한 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며 단풍 구경하기, 또 각종 명산을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랜선으로 가을 단풍을 즐겨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색빛 아름다운 계절 가을, 안전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